유섬이 유백일 거제도 가는 길, 도보기행문 1을 들어보셨는지요? 오늘은 도보기행문 3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유섬이 유백일 2, 둘째 나들이 2박 3일, 오수 임실 남원. 2일 20km 전주역, 전동성당, 치명자산 성지, 상관성당, 슬치제. 3일 24km, 슬치제, 관촌공소, 오원역, 임실성당, 말제, 오수역 참. 4일 22km, 오수성당, 최명의 문학관, 동도역 참, 남원역. 전주 풍남문. 이 문 밖에서 천주교도를 참수해서 효수했습니다. 4. 전라가명. 유섬이가 체포되어 전라가명에서 재판을 받았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신앙을 지킬 것인지 묻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부모가 죄인이라서 아이들은 영문도 모르고 처벌받았습니다. 그게 조선의 계만도 못한 법이었습니다. 어떻든 전라관찰사는 의정부의 허락하에 유배를 보냈고 포졸들이 호송하여 전주를 지나 거제도로 갔습니다. 그 길은 역참을 거쳐가는 800리 길입니다. 포졸이 9살 배기 어린 소녀를 오랏줄에 묶어 전라가명을 출발하였을 것입니다. 오늘은 전동성당에서 슬치제까지 20km 남짓 걷습니다. 오르막이 꾸준한 길이었습니다. 상관마을까지는 길이 좋았습니다. 그 후 상당 부분 찻길을 따라갔습니다. 인도가 없는 구간은 걷기 불편했습니다. 예전에는 주로 걸어 다녔을 테지만 언젠가 자동차 도로로 만들면서 인도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밤에 고속으로 달리는 차에 동네 노인들이 치여 많이 죽었어도 도로를 담당하는 관공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다가 민원이라도 들어오면 예산 타령하다 맙니다. 공무원들도 늙으면 걸어 다녀야 할 텐데 자신들은 천년만년 젊을 줄 아는가 봅니다. 길을 새로 낼 때 인도 좀 꼭 챙겨달라는 이야기를 길게 했습니다. 아침 8시 가까이 되었는데 해는 비치지 않았습니다. 건물 그늘에 앉아있는 전라가명 복원 현장은 초겨울 싸늘한 공기가 맴돌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출퇴근 교통량이 좀 있었고 그다지 붐비지 않는 거리 모습이었습니다. 낮은 담 너머 커다란 한옥 건물들이 검은색 기와 지붕 아래에 조용했습니다. 복원된 조선시대 관청 건물이었습니다. 2015년부터 진행된 공사의 일부가 끝나 일반에게 개방되기 시작한 곳입니다. 관찰사가 집무하던 선화당, 관풍각, 관찰사 가족이 사는 내야 건물, 기타 부속 건물들이 다만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내산문은 거대하지는 않지만 위험을 보이기에는 충분한 크기였습니다. 전주는 호남 정치의 중앙무대였습니다. 전라가명은 전라도와 제주도까지 다스렸던 관찰사가 집무하던 곳이었습니다. 조선 8도의 이름은 그 지방 대표 고을, 이름 첫 글자를 따 합성하여 만들었습니다. 경상도 경주, 상주, 강원도 강릉, 원주, 함경도 함흥, 경성, 평안도 평양, 안주, 황해도 황주, 해주, 충청도 충주, 청주, 그리고 전라도 전주, 나주입니다. 전주와 전라도의 역사는 삼한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곳에 자리 잡았던 마하는 54개의 고을로 이루어졌습니다. 54개의 소왕국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백제 땅이 되었고 백제가 신라에 패하자 전주와 무주현 광주에 신라의 도독부가 들어옵니다. 견훤은 전주를 수도로 삼아 후백제를 세웠으나 고려왕조에 멸망했습니다. 고려는 전라도 땅에 강남도 현 전라북도 지역과 해양도 현 전라남도 지역을 두었다가 고려 현종 9년 둘을 합하여 전라도로 칭했습니다. 조선이 개국하고 태조 이성계는 팔도에 알렴사를 파견하여 전라도의 관할은 유지되었습니다. 정치적인 갈등으로 이름이 여러 차례 바뀌기는 했지만 전라도는 여전히 이 지역의 이름으로 오늘에 이릅니다. 조선 초기의 알렴사는 지방 도를 순시하는 임무를 가졌기에 관청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곧 이어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가 정주하게 됩니다. 세종 2년 1447경에 관찰사로 제도가 바뀌어 행정관청이 필요했고 그 즈음에 전라가명이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전라가명에 근무했던 인원은 대략 800, 90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행정,
치안, 사법, 국경 수비를 담당했던 인원이었습니다. 도마다 감형의 규모는 크게 달랐습니다. 강원 감형 300명 정도보다는 크지만 평양 감형 2,300여 명, 경상 감형 3,200명보다는 현저하게 작은 규모였습니다. 국경이 가깝거나 다스리는 면적과 인구가 많으면 규모가 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감형 건물의 이력에 대한 기록은 희귀해서 복원 작업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임금을 졸졸 따라다니며 말 한 것 행동 거지 한자 한자 다 적었던데. 비하여 나머지 사람들이나 건물 등에 대한 기록은 아주 적습니다. 대부분 지방 관청들이 비슷했습니다. 위치나 설계도를 꼼꼼하게 기록하고 보관하지 않은 탓입니다. 조선 말에 있었던 감형 건물들을 허물고 조선 총독부 산하 도청 건물을 지으면서 일부 서양 사람들이 찍은 사진과 기록이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중장년층들은 일제가 지은 도청 건물의 기억이 있습니다. 전주시 공무원 수가 늘고 업무량이 증가했습니다. 도청 건물은 도시 외곽 지금은 전주시 한복판이 되었습니다. 에 크게 짓게 되었습니다. 옛 건물터에 전라감형을 복원하자는 결정에 꽤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일제시대에 지은 도청을 허물었습니다. 도청터의 동측으로 절반 가까이 복원된 건물들이 들어섰고 나머지는 계속 더 지을 것이라 했습니다. 전라감형은 지금부터 230년 전 조선 천주교 박해가 시작된 현장이었습니다. 윤지충, 권상현, 유한검, 윤지연, 수많은 사람들이 체포되어 끌려와 고문당하고 매맞아 죽고 참수 판결을 받고 근처 풍남문 밖에서 처형당했습니다. 목 잘린 머리는 장대에 매달려 풍남문에 걸어두었습니다. 천주교도 처형 장소에 전동성당이 섰습니다. 허물어진 전주성 돌들이 성당 건축 자재가 되었습니다. 수도권 인구 집중, 출산율 저하의 원인으로 전주시 인구는 65만에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 일거리가 없어져도 공무원 수는 일단 늘려놓으면 줄지 않습니다. 나라가 망해도 그 수가 줄지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사업이 벌어지면 있는 일거리 없는 인원은 놔두고 새로 사람을 뽑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아직 이른 아침이어서 전라감형 내산문은 잠겨 있어서 들어가지 못하고 담 밖에서 바라보다가 발길을 돌렸습니다. 8시면 늦은 아침 식사 시간입니다. 풍남문을 지나 남문시장 안에서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젓갈이 많이 들어간 김치가 입맛에 딱 맞았습니다. 주로 노동자들이 아침을 해결하는 식당이었습니다. 밥숟가락을 들다 말고 두런거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노동자들 모두 오늘 하루 일거리를 다독이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동성당 앞에는 이성계의 영정이 걸린 경기 전 조선실록을 보관했던 사고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관되었던 실록은 임진왜란 때 내장산으로 갔다가 강화도 그리고 영변으로 옮겨갔습니다. 그 후 실록은 이곳에 보관되지 않았고 건물만 남았습니다. 전동성당 앞마당에는 순교한 윤지충, 권상현의 조각상이 서 있습니다. 이 두 분 무덤이 초남이 바우베기에서 발견되어 그곳 교리당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전동성당 옆을 지나 편의점에서 커피를 사 마시고 전주천을 따라 걸었습니다. 전주에 6개의 하천이 흐릅니다. 그중 수량이 많은 하천은 셋입니다. 전주천, 삼천천, 소양천. 전주천은 오늘 밤 숙소가 있는 슬치제에서 발원하여 만경강으로 흘러듭니다. 길이 41km로 상당 부분 전주 시내를 관통합니다. 이 전주천 물맛이 전주 콩나물 국밥의 맛을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전주천은 죽었다 살아난 강입니다. 한때 쓰레기가 버려지고 산업폐수와 생활하수가 그대로 버려져 심하게 오염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오염이 심해 악취가 나고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죽은 강이었습니다. 강을 살리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정성이 모아져 생태계가 자연 상태로 되살아났습니다. 자연은 그냥 놔두기만 해도 스스로 복원합니다. 사람들이 오염물질을 버리지만 않으면 됩니다. 지금은 쉬리와 수달이 살 만큼 정화되었습니다. 오염되었던 과거 기억으로 지금 이 아름다운 강변 풍경이 더욱 대견해집니다.
전주 사람들이 이곳에 사는 수달에 애착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전동성당에서 관촌면 정열입 공원까지 아름다운 순례길 제1코스를 따라 걷습니다. 잠시 강 따라 걷는 길은 1981년 이전에는 전라선 옛 기차길이었습니다. 전주, 완주, 익산, 김제의 아름다운 순례길은 이 지역 원불교, 개신교, 불교, 천주교가 같이 만든 순례길입니다. 길 표지는 달팽이 심볼이 들어가 있습니다. 천천히 걷자는 뜻입니다. 순례길 왼쪽으로 한옥기와 지붕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동네였습니다. 이곳에 있는 자전거 대여소에서 자전거를 빌려 타고 전주천을 따라 상류로 갔다 오면 하루 소일 거리입니다. 이성계가 왕업의 의지를 다졌다는 오목대, 그 이름을 딴 오목대 다리가 참 멍청해 보였습니다. 멋이란 것을 부리기는 했지만 향교 앞을 지나자 주택가가 끝나고 산밑 강변 절벽에 한벽당이라는 정자가 있었습니다. 전주천 자연을 바라보며 한량들이 모여 풍류를 즐겼던 곳이었습니다. 이런 곳에 양반들이 기생들과 어울려 술 마시고 시를 짓는 일은 기차가 다니면서 전설이 되었습니다. 한벽당 바로 앞 터널은 기차가 다니던 굴이었습니다. 기차 다니는 터널 위에서 술 마시기는 글렀을 겁니다. 술자리가 참 옹색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차굴도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철도에 있었던 옛 전주역은 지금 전주시청 자리입니다. 치명자산, 일명 승암산, 해발 306m, 남쪽 전주천을 따라가는 옛 기차길을 걷는 길로 만들어 바람 쐬는 길이라고 부릅니다. 사람과 자전거만 허용되는 산책길입니다. 초겨울이어서 그런지 동네 사람들이 드문드문 지나갔습니다. 찬바람 쐬러 나온 사람들은 아닐 것입니다. 전주천의 억새가 겨울을 맞으면서 허옇게 어우러졌고 길가에 버드나무 가지도 추레하게 서 있었습니다. 아직 초록의 나뭇잎을 조금은 달고 있어 된 설이나 강추위를 만나면 다른 나무들처럼 가지만 남을 것입니다. 넓은 강폭에 물 흐름이 미미해 보였지만 수초들이 많아 수질정화와 야생동물 서식지 역할을 했습니다. 전주천 건너편으로 17번 도로가 남원으로 향했습니다. 교통량이 많아 소음이 끊임없이 들려오지만 거리가 있어 신경 쓰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바쁜 세상과 이 정도의 거리만 두어도 산책길의 여유가 유지되었습니다. 여름철이면 나뭇잎에 가려 보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유한검과 정열입. 정열입, 1546년에 태어나서 1589년에 세상을 떠났고 유한검, 1756년에 태어나서 1801년에 세상을 떠난 시대를 앞서간 성각자들이었습니다. 절대왕권 치하와 주자하게 찌든 사회에서 백성을 위한 정치와 믿음의 자유라는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임금과 사대부들만을 위한 세상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분 모두 만인이 평등하다는 공통된 사상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박해와 핍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비뚤어진 통치 사상과 절대 왕정이 백성을 짓누르던 시절이었습니다. 사상, 종교, 제도 비판이 왕정의 도전이라고 느끼게 되면 정권 잡은 세력은 가차없이 철퇴를 내려쳤습니다. 박해로 본인은 물론 일가가 몰살당하고 살던 집조차 파가저택당했습니다. 오늘 순례길에서 이 두 사람을 다시 생각하며 걷습니다. 바람 쐬는 길은 옛 전라선 기차길이어서 걷기 편안했습니다. 전주천변 산책로를 따라가는데 작은 상자에 초를 가득 담아 나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치명자산 성지 입구의 성모상에 바칠 기도용 초였습니다. 초에 불을 밝히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바치는 사람들에게 필요했습니다. 치명자산 성지는 산책로 옆에서 시작되어 산 정상으로 이어집니다. 길 옆에 몽마르트 광장과 파티마 성모상이 있습니다. 성직자 묘역이 산 중턱에 있고 정상에 순교자 가족 묘역과 기념성당이 있습니다. 치명자산 성지의 산 정상에는 신유박해천 800일대 순교한 유섬이 가족들이 묻혀 있습니다. 유섬이가 유배길을 걸어
이 산 밑을 지나갔을 때는 아직 처형되기 전이었습니다. 유서미의 부친 유한검 아우구스티노, 모친 신이, 오빠 유중철 요한, 올케 언니 이순이 루갈다 등 일가족 7분은 순교 직후 초남이 바우베기에 매장되었습니다. 이들 유해가 치명자산으로 이장한 때가 1914년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이곳을 치명자산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루갈 다산으로 부르는 이도 있습니다. 평화로 가는 길. 이 성지에서 기도를 바치고 천변 산책로를 내려가자 거대한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2021년에 완공된 평화의 전당입니다. 공사비 296억 원, 국비 89억 원 포함을 들여 지은 건물 면적 3,000평이 넘는 3층 건물입니다. 전시장, 컨벤션홀, 공연장, 세미나실, 강의실, 그리고 76개의 객실 등이 있습니다. 순례객과 관광객용이라고 했습니다. 숙박 비용은 이 글을 쓰는 2022년 12월에 1인이면 5만 원, 2인이면 7만 원을 받습니다. 전주 시내 모텔 비용 수준입니다. 아침에 초남이 성지로 갔다가 이곳까지 걸어와서 치명자산 정상을 다녀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치명자산 성지 입구, 파티마 성모상 앞에서 기도 바치고 평화의 전당에서 커피 한잔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화려한 유한검홀은 화려한 예식장 분위기였습니다.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권위를 가진 이가 강연을 하거나 있는 집 자식들이 화려하고 엄숙한 혼배 성사를 받겠지 했습니다. 결혼식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분위기였습니다. 몇 가지 바람이 있었습니다. 천주교와 아무런 인연이 없어도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도 이 시설이 열려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화려한 성전에서 결혼 비용을 댈 수 없는 가난한 젊은이들이 혼배 성사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적이 있었을까? 그랬다면 다행이겠다 싶었습니다. 욕심 같아서는 10쌍 중 한 쌍은 그런 젊은 부부였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것이 평화로 가는 길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하느님처럼 섬기며 사는 삶, 복자 유한검 일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느님께 순명하는 삶, 거제도를 향해서 여정을 계속했습니다. 억새가 우거진 전주천 길을 걸었습니다. 리어카에 나무찜을 가득 실어놓고 길가에 쉬고 있는 노인네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지팡이 짚으며 걸으면 운동이 안 되지. 운동하러 걷는 게 아니고 먼 길 갑니다. 하늘에 비가 올 듯해서 길게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두 방울 빗방울이 떨어지더니 우비를 꺼내야 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비는 내리다 말다 했습니다. 색장마을을 지나갔습니다. 농지와 주택이 섞여 있는 산골짜기 마을에 고속열차가 소음을 끌고 달려가고 나자 반대 방향으로 화물열차가 길게 지나갔습니다. 새만금 방조제와 연결되는 고속도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고가도로용 교각공사가 진행되는 곳을 지나 은석교 다리를 건넜습니다. 17번 도로에 차들이 많았습니다. 길을 잘못 든 셈입니다. 은석교에서 다리를 건너지 않고 전주천 제방을 따라 은석길을 계속 가는 것이 아름다운 순례길 1코스이고 거리를 단축한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아름다운 순례길은 천주교, 개신교, 불교, 원불교 4개 종교가 같이 만든 240km의 순례길입니다. 전주 풍남문을 출발하여 완주 송광서, 천호성지, 나바위성지, 미륵사, 초남이성지, 금산사, 금산교회, 원불교 교당, 수류성당, 모악산을 거쳐 풍남문으로 돌아오는 코스입니다. 전주천 제방을 따라 전주천 자전거길을 걸었습니다. 은석길은 강 건너편입니다. 가끔 레미콘 차들이 다녔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철길 아래를 지나 월암마을 입구에서 정열입 공원을 지나갑니다. 유서미 유백일 표지도 언젠가는 만들어야겠죠. 다음은 정열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서미 유백일 3둘째 날 나들이입니다. 정열입. 정열입의 생가터에 만들어진 공원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촐한 공원은 전라선 기차길 바로 옆이었습니다. 옛 우물이 있었습니다. 정자가 있었고 8개의 비석에
그에 관한 정보를 요약하여 새겨놓았습니다. 거대한 상징물은 정여립의 모습을 실루엣으로 음각한 것이었습니다. 두 발로 버티고 서서 힘차게 팔을 뻗는 모습이었습니다. 정여립은 조선 전기의 문신이자 사상가입니다. 본관은 동래, 자는 임백. 그는 1570년 선조 3년 과거에 급제하였고 율곡 이이의 후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중앙관직에서 출세가 빨랐습니다. 1583년 선조 16년 예조자랑을 거쳐 1585년 홍문관 수찬이 되었습니다. 벼슬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천하에 어찌 주인이 따로 있겠는가. 정여립은 세상은 곡물이니 일정한 주인이 있을 수 없다 라고 설파하면서 불사이군의 충성관 및 절대 군주라는 기존의 정치관행을 부정했습니다. 주자 성리학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학문을 섭렵하고 실천하고자 했습니다. 조선의 정통주자 사관과는 다른 사마광 사관에 동조했습니다. 그의 사상은 이론보다는 실천에 더 큰 비중을 두어 민생 문제 해결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율곡과 멀어지고 독자적인 길을 추구하면서 권력을 잃게 됩니다. 그의 사상은 공화주의가 바탕이며 왕권보다는 백성들의 주권을 더 중하게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가 태동하던 서양 정치 사상보다 시대적으로 앞선 것이었습니다. 절대 왕권의 조선 사회에 민주공화 정치는 불온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낙향하여 금강상류 섬진한 죽도에서 대동계를 조직하고 그의 사상을 전파했습니다. 대동계는 신분을 따지지 않고 모두 동등한 관계를 가지는 조직이었습니다. 정여립은 무술에도 조예가 있어 그가 조련한 무사들이 왜구를 무찌르는 공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정여립에게 정적이 많았습니다. 한탕하여 임금에게 잘 보여서 한자리 해보겠다는 무리들에게는 좋은 먹잇감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역모로 몰려 자살당한 사상가. 그의 역모 혐의에 물증이 없었습니다. 물증 없이 고변만으로 그를 역적으로 몰았습니다. 요즘 말로 가짜뉴스에 당한 것입니다. 정적을 죽이려는 무고가 조선 초기에 이미 횡행했습니다. 기축옥사는 1589년 기축년 10월 정여립 역모 고변으로 시작되어 3년간 천여 명의 선비들이 죽임을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증거 없이 고변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은 그 뒤에도 꼬리를 물고 일어났습니다. 정쟁이라지만 피비린내 나는 싸움판이었습니다. 눈병이 나서 눈물을 흘린 사람, 또 기생과 이별을 슬퍼하며 눈물을 흘린 것을 정여립의 죽음을 슬퍼했다고 뒤집어 씌워 관가에 끌고 와서 때려 죽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사적 원한을 이렇게 풀기도 한 모양이었습니다. 기축옥사의 실체는 송강정철이 정여립 모반 사건을 기화로 천여 명의 호남 지역 유림을 도륙한 것입니다. 삼위인곡, 송미인곡을 써서 임금 눈에 들려고 무진애를 쓰던 그는 아이적에 이미 권력의 맛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누이가 임금 후궁이 되자 궁궐을 드나들면서 정치 현장을 보고 자랐습니다. 권력 지향의 끝판왕이었습니다. 그의 이중적인 모습은 이긍익의 연려실 기술에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정철 역시 부귀영화가 끝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유배지에서 죽었으니 제 딴에는 억울하다 했을 겁니다. 기축옥사의 최종 책임은 선조에게 있었고 정철은 그저 칼잡이 노릇이나 하며 손에 피를 묻힌 꼴입니다. 정여립 모반 사건은 전라 가명의 관찰사나 진안 군수는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객들에게 포위당한 정여립은 자살당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정여립이 체포되어 한양에서 국문을 당하면 역모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을 두고 미리 죽여 말이 없도록 했다고 보았습니다. 그의 죽음은 지금도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역모 사건을 꾸민 사람이 송익필이라거나 정철이라는 설이 떠돌았습니다. 작가 박이선은 그런 정황을 소설로 썼습니다. 기축옥사 3년 뒤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정치 싸움으로 날을 샌 조정은 정작 외적과 싸움에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총칼로 싸워야 하는데
말로만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정여립의 대동계가 없어지지 않았다면 그렇게 양성된 무사들이 진짜 싸움에서 한몫을 했을 것입니다. 이후 조선 말까지 전라도 사람들의 과거 급제가 드물었고 한양에 드나들며 벼슬하는 이도 거의 없게 되었습니다. 전라도에는 다른 지역 출신 사또들이 왔다 갈 적마다 한미천 단단히 챙겨갔습니다. 동네 아전들은 한양 세도가에게 바리바리 싸서 보내는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빼앗아가며 빼앗긴 사람들을 나쁜 놈으로 매도해야 마음이 편했을 것입니다. 근거 없이 던지는 전라도 폄하의 바닥에 깔린 심리입니다. 긴 세월 동안 수탈의 대상이 된 농민들이 견디다 못해 들고 일어난 사건이 동학농민운동이었습니다.